월수는 뒤에 7시부터 하는 수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학기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시간표가 확정이 되기 전에, 왜냐면 방학 시간표에서 2학기 시간표로 들어올 때 시간표 조절을 좀 한단 말이야. 그거 할 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앞뒤로 혹시 바꿀 수 있나를 이야기를 해봤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시간표가 확정이 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부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화요일은 비어 있긴 한데 화요일로 하면 월화가 되버리잖아. 아니면 화수가 되거나.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하죠. 저는 뭐 어쩔 수 그래서 조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오늘 누가 안 온다고 했었나? 그 아픈 한 명, 여자애 한 명, 안경 쓴 여자애. 걔 안 온다고 했나? 안 온다고는 말 안 했는데 잘 몰라요. 아, 오늘 뭐 때문에 늦는다고 했나? 아 그리고 윤서 안 왔어. 강릉사 뭔데? 아니 아직 안 왔다. 응. 어디가요? 아, 예. 뭐야? 자, 여러분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숙제를 내놔 보세요. 여러분의 열심히 숙제는 나가야 돼. 예, 포기하셨군요. 여러분의 숙제는 다 해왔어요. 어때요? 이거 하면서 오래 걸렸나요? 영어의 수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지. 아니 근데 무리수가 우리가 어려웠어요? 예 무리함수. 영어의 수는 안 했냐? 네. 나가야 돼. 네. 이야기 나눠보자. 어디 봅시다. 쌤, 네? 유리함수에서요. 예. 그 범위 안에 그 점근선이 없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최대값이 있잖아요. 예. 주어진 거 여기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0이에요. 점근선이 없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그 교점이 아까 좌표가 그 주어진 범위 만약에 없으면은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있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해요? 그냥 그렇게 끊으면은 끊어서 구할 수 있구나. 네, 끊으면. 좀 덜 하셨네요? 왜 좀 덜 하셨어요? 기간도 많았는데 혹시 좀 이렇게 띄엄띄엄 하셨어요? 아니면 몰아서 하셨어요? 다 했어. 뭐 아무튼 이거 이건 너 다 했네? 아니다. 조금 넣었나? 이건 머리 거의 다 해가지고. 파도 같다. 아니 쌤 그때 우리 색깔하고 네? 노란색 몰아서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거꾸로 학원 그 방학하기 전에 몰랐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애들 기간이 거꾸로 길지만 이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쉽겠네. 몰아서 하면 다 힘들 거다 혹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건 좀 어렵지 않아? 애초에 이거를 근데 왜 몰아서 했어요? 말이 안 돼. 기울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 들어 몰래 했어. 이건 좀 더 했고. 나가. 아 졸려. 저기 영상을 어제 올려줬네. 오늘 올려줬네. 그랬나? 그렇구만. 오늘 올렸구만. 그래서 이거 못 받겠구나. 진짜 잘. 잘했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인데 뭐 요거 영상 못 본 거는 그렇다 치고 원래 안 오늘까지는 남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혹시 그 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못 봤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리함수까지 애들이 좀 안 오는 애들이 많아서 유예를 좀 둬서 이번 오늘까지는 요리함수까지 일단 배우는 걸로 진짜 하고 끝날 것 같지 않아? 오늘까지는 일단 요리함수 배우는 걸로 했고 뭔가 맞지?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하나씩 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기로 쌤이 했어. 알려준 것 같은데 어떻게 풀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너는 이거는 됐는데 여기가 조금 남았죠. 두고 있다. 그래서 요것만 좀 하고 가시면 이제 무리하면서 다 넣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제 10시까지 남았는데 정말. 그래서 하자. 시간이 없어. 그거야. 나 지금 그거 보고 있어 잘. 못했어요. 그건 풀지 얼마나 마. 숙제를 먼저 해. 봐봐. 그건 숙제가 아니잖아. 거꾸로 했는데. 거꾸로 했어요. 이거 일단 했어요. 얘는 아니요. 예. 이게 풀다가. 좀 모자라겠네. 요만큼. 그다음에 저 유리 쪽에는 유리는 다 하고 저 함수를 잘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오늘이 유리까지 있어요. 이해 예? 아니 오늘 오늘 머리랑 여기까지. 아니 무리까지 맞죠? 아 솔직히 와. 이제 머리 아 머리요. 미용실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저는 정해서 왜냐면- 안 모았습니다. 원래 다니던 미용실이 없어졌거든요. 쌤 아. 요즘 꿈이네. 네. 네. 아니, 어딜 봤어? 뭐야? 거의 다 있잖아. 거의 다 했는데요. 응. 제가 오는데. 너 어디 안 했어? 저 물이요. 아 물이. 물이까지였는데 그거 하고 뒤에 먼저 아 했어요. 어떻게 네, 그걸 뭐가 좀 더. 우리가 약간 좀 네. 이걸라고 해주시면 해야겠다. 안 돼요. 우리 너무 하나 진짜 겁나 어려워. 할게 있어요. 예, 그럼 해서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오자. 이거 안 경우일 수도 나와. 있고. 되게 심플하단 말이야. 나 오늘 해서 어차피 오면 안 얘도 남잖아요. 나오면 되잖아.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을 거야. 그다음에 요거 가방점. 아 이건 좀 짧아. 네, 이 정도는 정도. 돼요. 그렇지. 네. 요정이로. 하나 금방 하겠구만. 난 또 엄청 많이 남았다고. 아 진짜. 얘는 좀 남았다고 갔잖아. 나 그때 그거 그냥 수업 설명한 도중에 다 풀었는데. 거기서 안 받고 갔잖아. 다 풀면은 그냥 가도 돼. 아니야 나 검사 받고 갔어. 진현이도 그랬어. 억울하다. 오늘 내가 자 여러분 갑시다. 아니 근데 이거 풀려면 1시간 검사 받고 아직 친구 한 명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할수 그래요? 없을 근데 것 좀 같습니다. 늦게 온대. 자 질문부터 해보세요. 보도록 하고 가자. 잘 못할 것 같은데. 528번. 528번이에요? 네. 잠깐만 좀 쉴 것 같아. 528이면 어디 걸 우리 쪽이구나. 자 이거 제가 역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이거 쓸고 와라입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 1,2에서 이렇게 생겼죠? 합시다. 이거 무리함수식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X 마이너스 y는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위로 가는 거면 이 루트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죠? 요거 기억나세요? 풀면 아니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인 거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요? 머리. 머리 한 거네. 머리 이렇게 한 거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잖아. 여기가 아마 음수일 거고, 그러니까 x좌표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같은 걸로 둡시다. 시작점이 지금 보면 1,2예요. 그럼 우리가 10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딱 잡고 a는 아하, a는 그러면 음수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생각- 역함수예요. 예? 아니요, 이 함수. 우리 함수. 아 이거 여기 위에 a가 있네. a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숫자로 해야겠다. p 같은 걸로 할까? p라고 하고 여기 p는 0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까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역함수에서 절로 가버리면 되잖아. 맞지? 자 이거 한번 이제 식 마저 세워보시면 얘는 0,3을 지나니까 0,3 대입하시면 성립하지. 그래서 3을 해가지고 루트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 이거 너무 길다. 플러스 2겠고 넘어가면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마이너스 p겠죠? 그래서 p가 y1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빼기가 앞에 있으니까 빼기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예요. 따라요? 네. 자 이거의 역함수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이제 y는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이제 범위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x 범위는 어떻게 되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시겠어요? 네. 1 기준으로 왼쪽이잖아요. y 범위는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나 딱 해놓고 x와 이제 자리 한번 바꿔봅시다. 자리 바꾸시면 어떻게 되냐면 y는 해가지고 이거니까 제가 그러면 x는으로 바뀌고 이건 느로 바꿔. 네, 그냥 하자. x는으로 바뀌고 얘가 루트에서 이 루트 안이 빼기 y-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부호가 이제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 거냐면 x가 2 이상. x가 2 이상이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지. 자 이거 이제 나중에 써먹을 일 있으니까 이거 챙겨놓고 이제 양변 제곱 한번 해봅시다. 2 넘어가고 양변 제곱하면 x-2의 제곱 그리고 는 하면은 빼기 하고 y-1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요 마이너스가 여기다 딱 붙고 1이 넘어가면 이제 끝나잖아. 그래서 y는으로 바꾸면 빼기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에 따르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랑 이제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x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2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 범위를 찾아주시면 요거잖아요. 2. 짜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이제 비교 한번 합시다. 저기 있는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저기 b는 2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b가 2보다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c는 그러면 1이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림 보고 그래프 보고 무리함수식 세울 수 있니? 가 첫 번째. 무리함수식 가지고 이거 역함수 해가지고 저 역함수 구할 수 있니? 가 두 번째. 무리에서 역함수 저쪽에 이제 무리 쪽에서는 역함수 구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다? 요 범위 x랑 y 범위 요거가 이제 끝까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구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가볼까? 그래서 유리 주문해도 예. 아까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또 지금 또 그런 489의 1이요. 489의 1 489의 1 자 이거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K값의 어휘를 구해라. 네, x 플러스 1. 제가 예 아, 저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 정확히는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x 플러스 1 분해하고 얘가 이제 몫은 3 말 넣어요. 빼기에 대입하시면 k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모든 사분면을 지났는데 일단 점근선의 교점 찾아놓자. 빼기 1,3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빼기 3 여기 3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K-4를 한번 볼 건데 자, K-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만약에 K-4가 0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하면 1, 3, 4분면을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1, 3, 4분면을 지나게 그려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얘가? 모든 수분면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해. 1, 3, 4분면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디를 안 지나요? 여기를 안 지나지. 4, 4분면을 안 지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안 되네요 그러면. 됐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요거가 0일 때도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K 빼기 4가 0이 돼버리면 얘가 0 돼버리면 띵 없어지니까 Y는 3 되지. 안 돼. Y는 3은 이렇게 평평한 직선이니까 지금 1, 2 소분면밖에 안 지나니까 얘도 안 돼. 그럼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전부 다 작아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2, 4, 4분면에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겠다?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 4, 4분면 안 지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렇게 밑으로 지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4, 4분면 지나는 게 생기지. 근데 그러면 2분 이상하면 좀 2는 지나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지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요거 y절편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y절편 기준으로 양수가 아니라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은 값이 음수 쪽에 있어야 이렇게 4, 4분면 지나는 부분이 있다. x에 0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k-1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해요. k는 그래서 1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k 빼기 4가 0보다 작다가 있었으니까 k가 4보다 작다가 원래 있었던 범위잖아.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다? 예. 1보다 작다. 다음으로 갈까요? 오 524 두 번째 524의 두 번째. 제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제가 계산해 한번 해봅시다. 생겨서 이렇게 얘가 뭐냐면 y는 a 플러스 c분의 이다. 일단 점근선 하나 봅시다. 점근선 어때요? 마이너스 c, 2죠. 자, 마이너스 c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양수겠죠? 여기 있잖아. y축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c일 거고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 c도 양수고 a도 양수죠. 그러니까 빼기 c가 양수려면 c는 일단 음수여야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a는 양수. 자, 요거 이렇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b 한번 보시면 b 어때요? 음수. 음수여야지. 2, 4, 4분면에 그려졌잖아. 2, 4, 4분면이니까 b는 음수. 자, 요거 가지고 그림 그려봐라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c인가요? 네,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라입니다. 그러면 얘는 양수, b는 음수, 그 다음에 c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거 출발점이 a로 묶어보시면 x 플러스 a분의 b인데 플러스 c인데 이 녀석의 출발점이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c지. 자, 이 녀석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양수지. 네. 이거 양수. c는 음수. 음수. 그러면 얘는 어디가 출발해야 되냐면 여기다 그려. x 좌표가 양수, c 그 y 좌표가 음수이니까 여기쯤 출발해야겠다. 여기쯤 출발해서 보자. 플러스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죠. 요거 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디지? 4번. 4번입니다.
문제 볼까요? 258번이요. 558. 꽤 비네? 558에 몇 번? 아요. 둘 다. 이거에 그랬다. 여기. 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역함수 그래프랑 한 점에서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이렇게. 자, 역함수 그래프랑 한 점에서 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건 X. y는 x랑도 한 점에서 접한다는 소리지. 요거 이해되겠어요? y는 x를 이렇게 그으시면 별로 안 그렇게 생겼네. 급하게 그려봅시다. 자, 일단 y는 x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에 접하게 생겼다는 말은 이렇게 생겨야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랑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말은 y는 x랑도 한 점에서 접한다는 소리. 역함수는 아마도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역함수랑 한 점에서 접한다는 y는 x도 같이 한 점에서 접한다는 소리야. 됐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뭐 하면 돼요? 반드시. 맞습니다. 네. 얘랑 는 x를 했을 때 양변 이제 제곱하면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근이지? 무리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 구하는 근이지. 근데 접하려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2가 0인 거지. 얘가 이제 4니까 a는 당연히 암산으로 해보셔도 잘하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니 2번 한번 해볼까? 자, y는 4루트 x. 자, 이거에 그래프를 x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할 때 fx와 역함수가 서로 접할 때 라고 했네.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y는 x 이렇게 그리고요. 4루트 x는 원래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겠어. 근데 얘를 적당히 옮겼을 때 얘랑 접해야 된다는 거잖아. y는 x가 접해야 되니까 대충 약간 이런 느낌? 여기 이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역함수는 대충 어떻게 생겼겠다? 대충 약간 이런 느낌. 맞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뭐랑 한 점에서 접한다? y는 x랑 한 점에서 접한다. 해봅시다. y는 해가지고 루트 얘를 x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인가? a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얘가 y는 x랑 한 점에서 접한다. 됐지? 제곱하면은 16에 넘어가면은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D가 0 되겠죠. 한 점에서 접해야 되겠죠. 무형분 확인 안 해도 돼요. 네? 무형분 확인 안 해도 돼요. 아, 무형근이요? 판다. 이거 그림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얘의 무형근이 생기는 이유는 이 무리함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반대쪽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이차함수를 역함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중에서 요 절반으로 똥 끊으면 요만큼이 무리함수야. 무형근이 생기는 구간이 요 반대쪽 무리함수 때문이거든. 그러면 요쪽이 이제 얘가 이 직선이랑 만나면 반대쪽 무리함수, 반대쪽 요 무리함수가 요 y는 x랑 만나면 걔가 무형근이 되는 건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만나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d는 0이라고 써보시면 b 다시 해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볼까?
마찬가지로 정의역은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이고 공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자, 이거 in 함수 이거 자, 이 녀석에 대하여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와 gx가 그래프에서 하나를 두 점에서 만들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꼭지점이 뭐냐면 k,1이란 말이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역이 k 이상, 그러니까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 오른쪽이지. 그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치역은 1 이상이 되는 거죠. 요 꼭지점이 1이니까.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됐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얘랑 이거의 역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지? 근데 보시면 k,1이라는 것은 잘 봐.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아, 두 점에서 만나도록. k,1이라는 것은 y좌표가 1이잖아. 근데 k좌표는 알 수 없지. 그러니까 y좌표가 1인 건 고정이니까 요 y는 1 라인이고 요 위에 어떻게 생겼겠죠? 요거 얘는 그러니까 k가 요런데 요 마이너스 값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고 k가 뭐 예를 들어 양수 값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죠? 요런 느낌으로 생긴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랑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겠어요? 대충 약간 요런 느낌 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시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시작과 끝을 한번 봅시다. 시작이 어딜까? 접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약간이라도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지. 그리고 끝은 어디일 거냐면 요게 끝이겠지. 쌤 근데 요때가 딱 두 점에서 만나는 끝이잖아. 왜 그 높이가 굳이 왜 1이어야 돼요? k,1이니까요. 꼭지점이. 꼭지점이 k,1이잖아. 아, 저 편이.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요 시작과 끝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 때는 언제냐면 이 이차함수와 이 y는 x가 접할 때지. 접할 때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이 이차함수는 요거 얘가 y는 x랑 접한다를 해봅시다. 넘어가시면 이거고요. d 쓰시면 b제곱 바로 할까? 빼기 4ac 얘가 0보다 얘가 딱 0 되는 거 요걸 찾으시면 되겠죠. 능력 한번 찾아보시면 4k 제곱 날라가니까 4k 3이 0이니까 k가 4분의 3일 되지. 요때는 그래서 k가 4분의 3일 때입니다. 요때가 됐니? 두 번째로 요때는 언제냐면 요점이 뭐죠? 요점 지날 때잖아. 요점이 뭐예요? 1,1이지. 얘가 y는 1이잖아. 얘가 y는 x니까 여기는 1,1이겠지. 1,1 지날 때인 거니까 여기 1,1 지나려면 k는 몇이겠어? 1이어야 되겠지. 요때가 k가 1일 때요. 그러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노란색 두 개의 사이값이어야 되니까 4분의 3과 1의 사이값. 그러니까 최종 k값은 4분의 3과 1의 사이값인데 4분의 3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름 포함. 1은 포함이죠.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꼭 그림을 그려서 해주세요. 그림 그려서 해주세요. 그림 안 그리고 하면 그냥 D가 0보다 크다만 써버리면 요게 안 나올 거예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림을 꼭 그리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에요. 경우에서 뭐라고 하죠? 경우에서 M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갔을까요? 맞네. 나도 몰래.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서 OS로 가겠네요. 세우세요. 백 602번에 1번. 이면 좋았을까? 287. 287이요. 288. 잠깐만. 287이 그렇죠. 280, 278. 아 이거 테플러가 안 돼 있어서. 아 찾았다. 280. 602번. 네, 2번도 해주세요. 1, 2번 둘 다. 1, 2, 3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i 번째 숫자를 ai라고 하자.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이죠? 해석해 봅시다. A1이 0. 넷다 0이 아니어야 되잖아. 네. 넷다 0이 아니어야 되지. 넷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1, 2, 3, 4가 다 1은 1이 아니고 2는 2가 아니고 3은 3이 아니고 4는 4가 아니어야 돼. 즉, 이 숫자가 다 달라야 된다는 느낌이죠. 이거 그러니까 교란순열이잖아요. 완전 순열. 오케이? 자기가 자기 모자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자, 해봅시다. 그러면 1로 올 수 있는 것은 1은 안 되니까 2부터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하고 4도 되긴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가 2라면 2가 될 수 있는 애는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겠지. 그 다음 2, 1을 썼으니까 3, 4가 남았는데 그러면 얘는 4, 3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2, 3을 썼으면 1, 4가 남았는데 4, 1일 수밖에 없지. 2, 4를 썼으면 1, 3이 남았으니까 1, 3이어야지. 따라와요? 왜 3은 안 돼요? 3은 3이 아니잖아. 아니. 아 이거? 어디요? 이거요? 이거? 네. 3은 3이 아니잖아. 3, 4가 되면 안 되잖아. 아. 4는 4가 아니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니까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니까 총 몇 개? 할게요. 이게 1번. 그래서 저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거 2번 한번 해봅시다. 2번이 였다가 자 보자. 자 1, 2, 3, 4, 5를 일렬로 다 똑같네? 똑같네요. 네 이거는 그냥 저거부터 적자. 결론부터 적읍시다. A1은 1이 아니고요. A2는 2가 아니고 A3는 3이 아니고 A4는 4가 아니고 A5는 5가 아니고 그러면 1, 2, 3, 4, 5 한번 해볼게요. A1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A1이 될 수 있는 건 2부터 시작하여 3, 4, 5도 될 거야. 그치? 자, 2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얘가 2야. 그럼 A2는 뭐가 될 거냐면 1 되고요, 3 되고요, 4 되고요, 5까지 되겠지. 자, 2, 1을 썼어요. 자, 3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4 되고요, 5 되죠. 맞아? 자, 2, 1, 4예요. 그럼 뭐가 남았죠? 3, 5가 남았지. 그럼 얘는 5고 얘가 3이어야 돼. 맞니? 자, 2, 1, 5를 썼어. 그럼 뭐가 남았지? 3, 4 남았지.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4인 거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2하고 3이니까 이제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2, 3을 썼으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4하고 또 뭐 남았지? 5가 남았나? 5가 있죠. 그러면 1, 2, 3을 썼으니까 얘가, 그럼 얘는 뭐겠어요? 5하고 4여야 되지. 얘는 2, 3, 4를 썼으면 1하고 5니까 5하고 1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2, 4, 5니까 얘는 뭐겠어요? 1하고 3 남았으니까 얘는 1, 3도 되고 3, 1도 되겠죠. 됐어요? 볼까요, 얘니? 자, 이제 잘 봐. 1의 입장에서, 자, 1은 2하고 3이 2나 3이나 4나 5나 어차피 1 입장에선 다 다른 수라서 똑같지. 자, 생각을 해보자. 이 입장에서는, A2 입장에서는 1과 3과 4와 5가 다 똑같은 입장인가요? 지금 봐봐. 첫 번째가 2였지. A1이 2였단 말이야. 그러면 A2가 1을 가지는 것은 얘네 둘이가 서로서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치? 근데 A2가 3이나 4나 5를 가지는 것은 이 그 1 말고 얘 말고 다른 숫자를 가지는 거지. 여러분 따라오세요. A2 입장에서는 1은 얘네 둘이 숫자가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 4, 5는 A2 입장에서 보시면 1 말고 다른 숫자, 뒤에 있는 다른 숫자 3, 4, 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되니? 그래서 A2 입장에서 1을 뽑는 것과 3, 4, 5를 뽑는 것은 달라. 안녕하세요. 이해가 되니? 1을 뽑는 것과 3, 4, 5를 뽑는 게 달라요. 이거 보세요. 1 뽑는 것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3, 4, 5, 3 뽑는 건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다른 거야. 오케이? 대신 3을 뽑는 거나 4를 뽑는 거나 5를 뽑는 건 똑같은 거지. 이해가 되니? 똑같지. 지금 2가 앞에 나와 있잖아. 그지? 네. A2는 지금 2가 여기 나와 있잖아. 1을 뽑는 것은 얘네 둘이가 서로 바꿔서 뽑는 거고, 뒤에 있는 3, 4, 5가 남았는데 뒤에 3, 4, 5를 배치시키는 거지. 이해가 되니? 다시 봐봐. 포함되는 게 두 개나 있어. 이거를 적어줄게. 3하고 5가 두 개 수술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봐. A2가 1을 뽑아버리면 1, 2를 사용하는 거잖아. 맞지? 1, 2를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1, 2가 사용이 되고 1과 2가 사용이 되고 뒤쪽에다가 3, 4, 5를 배치시키는 거야. 네. 아니? 근데 만약에 여기에 1, 3을 뽑거나 1, 4를 뽑거나 1, 5를 뽑으면 뒤에 어떻게 되냐면 3, 4, 5 배치가 아니라 뒤에 배치하는 숫자는 2가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치? 얘도 좀 다르게 적어볼까? 2가 무조건 들어가고 4, 5 여기는 3이 들어가고 아니다 2가 들어가고 3, 5 또 2가 들어가고 3,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 이거 3, 4, 5 입장에서 보시면 2가 이제 겹치지 3, 4, 5랑 숫자가 겹치지 않는 숫자 하나 네, 그리고 겹치는 숫자 두 개를 배치하는 거라서 이 케이스랑 요 밑에 있는 세 가지 케이스가 달라. 됐니?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진짜 케이스는 그래 봐봐. 위에 있는 케이스를 해보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밑에 있는 케이스를 하니까 지금 경우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이 입장에서 1을 뽑는 거랑 3, 4, 5를 뽑는 게 다른 케이스라고. 이해가 되니? 그리고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네 둘이 다르다면
얘네 셋은 같은 케이스인 거야. 야, 오케이. 그 뒤에 그렇지 A3, A4, A5에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잖아. 네. 그렇지? 그걸 배치시키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거 배치시키는 경우의 수는 이거나 경우가 똑같습니다. 됐니? 그래서 3, 4, 5는 위에 있는 4일 때랑 5일 때는 굳이 해보지 않아도 4가지씩 나올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정리를 하자면 여기 2개, 4개, 4개, 4개니까 이거 총 하면 몇 개? 14개. 그러면 A1이 2일 때가 14개였으니까 3, 4, 5일 때도 마찬가지로 14개씩이겠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14개가 몇 개? 이렇게 답 안 맞아요. 알아? 잠깐만 뭘 잘못했나? 3, 4, 5다 2, 1, 3 2개 제가 2개 44월 56이라 44 이게 4개가 아니라 3개가 나와야 되네. 뭘 하나 빼야 되는데. 잠깐만. 1, 4, 5 맞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3이라. 이게 이상하구나. 2하고 3이면 3이 여기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여기가 뭔가 이상한데? 다시 봅시다. 5가 들어갈 수 있어. 2하고 3이 나왔으면 그러면 얘가 1, 4, 5여야 하고 그렇죠? 5가 될 수 있으면 2, 3, 5라면 1, 4니까 1, 4가 되는 거밖에 없겠네. 이게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왜 1사예요? 1, 2 아니에요? 네? 뭐가? 3에 포함. 1, 4. 2, 3, 5니까 네, 1, 4여야 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러면 이제 각각이 3가지씩 1거니까 다시 하는 게 3, 맞네요. 3, 2 하면 이게 11개고 이 11개가 각각이 전부 다 11개씩이니까 11이 4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들 다 피곤한데. 애들이 머리를 좀만 썼다 하면 이렇게 이제 피곤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군요. 이거 되겠어요?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다음이요. 정말 일주일 풀로 남으려고 열심히. 다음데요. 너희 그 남았을 때 너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잘한대요. 네? 잘한대요. 아 잘한다라고 하셨어? 늦게 가니까 별말 안 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셨어? 그래 숙제를 안 하면 그럴 수 있죠. 자 다음이야. 딴 거 해봅시다. 숙제를 안 해가지고 지금 몇 번이야? 600. 605번. 네, 605번. 두 문자 AB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는 첫 문자는 A다.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가 바로 A 올 수 없는 거예요. 네. 자동차 번호한테. 첫 문자는 A다.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사실은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네? 피보나치 수요. 네. 피보나치 수열인데 뭐 사실 여러분이 또 피보나치 하고 수열해가지고 정화식 해가지고 풀 건 아니니까 이거는 세어보라라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어봅시다.
A 첫 문제는 A래. 얘는 정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정해졌죠. 사실 B예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 뒤에 4개만 정하면 돼, 그지? 뒤에 4개 한번 정해보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일 수 있지, 네. 또는 B일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B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A일 수 있고 B일 수 있다고 나눠지겠지? 그러면 A면 얘는 B예요, 그죠? 이 B는 그러면 다시 A일 수 있고 B일 수 있다고 나눠지겠죠? 등이. 자, 요거를 좀 밑으로 늘리자. 이 B를 이렇게 늘립시다. 자, 이때 이제 한번 해봅시다. B면 다시 A일 수 있고요, B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 A면 얘는 B여야 하고, 이 녀석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A일 수도 있고 B일 수 있어요, 그죠? 요 B도 살짝 내리자. 여기다가. 그럼 이제 얘가 B면은 얘가 A일 수 있고요, B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B여야 하고, 요게 A일 수 있고 B일 수 있어요, 흔히. 자, 하나 다 그랬습니다.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이게 이제 요 정도 되는 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셀 수 있다. 맨 뒷거를 세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뭐 이렇게 가잖아. 넷, 이렇게,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제 뒤에 것만 세면 되죠. 보시네요. 다음이요. 민규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어제 잠을 잘 못 잤나요? 6시간 그 정도면 뭐 쏘쏘한데 왜? 나는 상태하니까 아, 6시간으로 모자라요? 예. 모자라긴 하죠. 안 끝나요. 최소 8시간은 좀. 그래서 틈틈이 자야 됩니다, 여러분. 틈틈이 자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수업 시간 같을 때 자세요. 2주 때 자야 2주 때 자야지 2주 때. 이거는 들어봐야 별로 그렇게 그게 없다. 이런 이수를 거 봐. 자는 이수를 2시간, 진로 1시간 전면 3시간. 선생님이 깨우면 이제 일어났다가 하는 척하고 필이 막 적다가 이제 또 막 쓸데없다 싶으면 막 자다가. 저는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아주 피곤할 때 말고는 잠이 안 와요. 학교에서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졸리던데. 네, 잠이 애초에 모자라서. 모자라요 잠이. 쟤는. 그때 모자랐지. 왜냐면 그냥 정식으로 누워서 자는 게 한 5시간 반 정도였으려나? 역시 0.01%. 죽은 잠이 안 와. 5시간 반 정도 잤으니까 학교 가서 나머지를 좀 채우는 거지. 공부하나요? 네? 공부하나. 공부한다기 뭐 공부긴 하네요. 왜냐면 야자가 11시에 끝나니까 역시 11시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하고 밥 먹고 뭐 자면은 12시나 12시 반. 근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7시. 6시. 7시나 6시, 6시 반쯤에 일어났다. 6시 반에서 40분 사이. 준비해서 나가면 7시. 7시에 나가면 학교에 8시까지 가야 돼. 쌤 그러면 고1부터 그렇게 했던 건가? 그랬나? 고1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 고2 때부터인가, 뭐 아무튼 고3, 고2, 고3 이럴 때가 저희는 이제 연교시도 있을 때고 야자도 늦게 끝나고 이러니까 애초에 잘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 이 잠이 모자라니까 학교에서 자거나 뭐 이렇게 해야죠. 그때는 그랬다. 다음 질문해보세요. 좀 쉬었다는 게 애들 너는 무슨 뭐 애들 관리하는 사람이니? 달리죠. 잠깐 쉬었다가 보자. 니 잡자는데. 됐지. 가자. 질문이 더 있으시니까. 그러면 자 오늘 순열 다음 시간 조합. 오늘 순열 다음 시간 조합이라. 아니네. 뭐 순열 조합 다 해버리지 뭐. 뭐 아무튼 질문해보세요. 선생님은 저번 이루어지면 이게 어떤 거요? 수명은 나가요.
오늘 진짜 나가지 마요. 618번 618번. 합니다. 369 게임은 첨가들이 돌아가면서 자연수를 1부터 차례대로 말하되 369가 들어가 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 게임이다. 13 어쩌고 저쩌고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369 게임을 할 때 1부터 999까지 자연수 중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수의 개수를 구하라. 해볼까? 숫자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냐면 우리가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렇게 나눠서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각각의 자릿수에 쓸 수 있는 숫자를 0에서 9까지라고 한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갔다면 얘는 두 자릿수인 거지. 만약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자리에 0이 00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면 한 자릿수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하겠죠. 굳이 자릿수 나눌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9까지를 집어넣을 건데 369가 들어가면 안 돼요. 경우를 어떻게 나눠볼까요? 그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안 하고 이걸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방금. 저걸 할 수가 있어요. 자릿수 나누지 말자고요. 예. 자릿수 나누지 말자고 했잖아요. 오. 얘 또 369 게임 안 해보셨구만. 예?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 해봤어요? 근데 하면 뭐 걸리면 뭐하니 너희? 때리는 거 아니? 예. 아하. 아, 요즘도 아니야. 아니 옛날에 많이 해보지 않았어. 자, 합시다. 첫 번째는 3이나 6이나 9의 개수 3 또는 6 또는 9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를 해봅시다. 한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자리에 369가 들어갈지를 결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들어갈지, 둘째 자리에 들어갈지, 셋째 자리에 들어갈지를 결정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첫째 자리에 3이 들어간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간다고 결정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그치? 369랑 369. 네. 몇 가지?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중에 어디 들어갈 건지 결정하자고요. 됐어요? 네. 그게 세 가지. 그리고 만약에 첫째 자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기에 3이 들어갈지 6이 들어갈지 9가 들어갈지도 결정해야 되지. 그게 세 가지. 그러면 세 가지 하면 이제 첫째 자리에 드디어 3을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두 자리는 369 말고 다른 게 들어가야 되죠. 됐니? 그러니까 몇 개겠어요? 2. 0부터 9까지는 10개잖아요. 10개 중에 369 세 가지를 빼면 7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 두 자리는 7 곱하기 7입니다. 몇이에요? 네? 몇이에요? 예. 아, 안 하고 싶다. 이거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는 안 저 돼. 저게 진짜 답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첫 번째 했다. 첫 아. 번째. 아, 저게 또 좀. 예, 3. 아, 못하겠다. 됐어요? 369가 하나 들어가는 아, 케이스. 이거 가야겠다. 7이 아니구나. 아, 7 맞네. 3개 빼는 맞네. 7 곱하기 7. 됐죠? 두 번째로. 두 개 들어가는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개 들어가는 케이스는 자, 세 개 중에서 어떤 두 자리에 369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게 세 가지지.
만약에 뭐 첫째 자리랑 둘째 자리에 369를 넣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첫째 자리에 3을 쓸지 6을 쓸지 9를 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게 몇? 세 가지. 둘째 자리도 결정해야 되지. 세 가지. 니?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뭐겠어요? 제곱하겠지. 한 자리 남았잖아.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뭐 예를 들어 6을 쓰고 세 번째 자리에 3을 쓴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 뭐 쓸까 하는 건 7개. 됐니? 자, 세 번째로 합시다. 세 번째는 그러면 369가 3개 있을 369가 3개 있을 때는 쉽죠? 셋다 369를 쓰면 되잖아. 여기도 369, 여기도 369, 여기도 369. 그렇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아 이게 있다고? 써요? 다 더하면 돼. 이거 다 더하셔가지고 이거 다 더하셔가지고 전체가 몇이죠? 999개지. 빼야 되구나. 원래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인데 0은 빼야 되잖아. 거기 보시면 1부터라고 했죠. 네. 1부터이기 때문에 0 하나 빼주시면 999에서 얘를 다 더하는 거 빼시면 됩니다. 됐어요? 구해주세요. 근데 못하냐? 끝. 아니야. 뭐라고요? 아 이게 뭔 수학이냐. 이게 수학이지. 아 차라리 함수가 낫다. 다음이요? 아니다.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구나.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네. 그냥 유수네. 미안.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네요. 말해야 되는 수가 아니라. 예, 요수.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를 이렇게 쓸 거야. 네. 다음이요. 어때요? 경우의 수는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 안 좋아서 못하겠어. 너 머리 좋잖아요. 수학 실력은 어딘가. 자, 그러면 질문은 끝난 듯 하고. 아니. 질문 다 했잖아요. 더 있어요? 자, 질문을 다 했다면 순열이나 해보도록 합시다. 해볼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와인드를 잠깐 하고 그거 한 다음에 뒤에 문제나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리와인드 첫 번째 팩토리얼에 관해서 우리 이거 새로 정의를 했죠.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녀석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10 팩토리얼이다 하면 뭐다? 9, 8, 1 이렇게 곱하면 이게 10 팩토리얼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이제 10 팩토리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p라는 걸 적어서 npr이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줄 세우기입니다. 그렇죠?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줄 세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이 n 곱하기 이렇게 나오고요. 예? 618번 저 세 개 다 더한 게 예. 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곱한 거 다 더한 게 답이에요. 예, 예. 뭐예요 그러면 다 더하시면 계산 잘해서 답이 혹시 잘못 나왔나요? 너무 잘못 쌤 너무 큰 숫자가 나온다. 너무 큰 숫자가 나왔는데 진짜로? 60 답이 61인데
답이요? 60일 아닌데? 아 이게 68번이구나. 아 잘못 봤어요. 아, 죄송. 좋아. 아, 잠시만. 600 몇이야? 600 몇이다. 657인데? 쌤, 첫 번째 거 계산만 하면 네. 되겠다. 계산이나 하고 말았어요. 계산이나 하고. 계산도 안 하고 뭐? 아 맞네. 자, 됐죠? 아, 이거 그럼 다 끊어먹고 쌤, 말이야. 근데 예? 왜 마지막에 n-r 플러스 1이었죠? 자, 이거 예를 들어 줄게요. 만약에 10명이 있어요. 6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리가 6자리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10명. 맞지? 9명, 8명. 그치? 그러면 19, 87, 6 곱하기 5잖아요. 그죠? 네. 이게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0명에서 6명이니까 16의 식은 10p 6일 거란 말이야. 맞지? 네. 10p 6이다 하면 시작이 이제 10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적으면 되냐면 6자리니까 6개를 적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제일 마지막이 10에서부터 6개를 적으니까 약간 10 빼기 6 같지만 10 빼기 6이 아니라 5예요. 그쵸?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야. 9부터 시작했으면 4로 끝나겠지만 그러면 딱 10 빼기 6이 되겠지만 10부터 시작을 하면 4로 안 끝나고 걔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n-r로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적으면 되거든. 근데 n-r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보다 하나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공식화하면 뒤에다가 뭘 붙여준다? n-r부터 해서 1까지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이 뒤에 이 노란색이 n-r 팩토리얼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 공식화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온다? n-r 팩토리얼 분의 위에 거는 그러면 결국 n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이니까 n 팩토리얼. 됐어요? 이게 NPR 공식이다 라고 지난번에까지 요거 얘기했습니다. 외우라고 하지 기억나십니까? 않았어. 아 이거요?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죠. 공식 이런 거 나와서 이거는 이거다 이 정도는 외워야죠. 이거를 뭐 유도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순 없잖아. 당연히.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식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얘들은 어떨 때 사용된다? 증명할 때나 또는 NPR에서 n이나 r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사용이 많이 되고요. 그거 아닐 때는 대체로는 그냥 어떤 거 쓴다? 그냥 이거 써요. 이거. 예를 들어 5p3이다 하면 뭐 쓴다고? 이거 뭐 5-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이걸로 안 하고 뭐 한다고? 5부터 시작해서 3개 적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되겠니? 그래서 이게 NPR 공식이 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번까지도 이제 그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되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뭘 해봐야 되냐면 이걸 해봐야 되긴 해요. NPN이랑 NP0랑 0팩토리얼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 NPN은요. 생각을 해봐. NPN이면 N명 중에서 N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N명 줄 세우는 거랑 똑같지. 네. N명을 줄 세우는 거는 뭐죠? 1. N팩토리얼이지. 그건 뭐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너 10명 줄을 어떻게 세워? 제일 앞에 누가 올래? 10명. 두 번째 누가 올래? 9명. 땡땡땡 하면 제일 끝에 한 명까지 갈 거 아니야? 10명 중에서 10명이니까 똑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10팩토리얼이지. 네. 10명 줄 세우면 네. 10팩토리얼. 5명 줄 세우면 5팩토리얼. 맞죠? 그러니까 NPN이면 그냥 N명 줄 세우는 거니까 N팩토리얼이지. N명 중에서 N명 뽑는다는 소리는 그냥 다 전부 다 줄 세우겠다는 소리잖아.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얘는 N팩토리얼이고요. NP0 한번 해봅시다. NP0 하면 뭐 돼? 0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명에서 0명 주세요. 요거는 1입니다. 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NP0를 여기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봐. 공식에다가 넣으면요. 어쩌네.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면서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냐면 과를 안 해. 오류. n명 중에서 빵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아무도 안 뽑는 경우의 수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 편하겠네요. 그죠? 증명해 주세요. 분명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없는 거 분명했잖아요. 정확하게 증명해 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아래다가 0 썼다니까. 진짜 B급이야. 공식은 구했고 여기다 0 넣으면 n팩분의 n팩에서 증명 끝났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네, np 제로는 선생님. 2n입니다.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이거 0이다. 위에 이 npn 한번 보세요. npn을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죠? n 빼기 n n 팩토리얼 p100 이렇게 되지. 네. 근데 이게 n 빼기 n 하면 0 팩토리얼이잖아. 네. 맞지?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npn의 결과는 뭐라는 걸 알아? n 팩토리얼 n팩이라는 걸 알아. 그럼 0팩은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되죠? 진짜 엇가지 이거 1팩입니다. 쌤 근데 n 마이너스 n 팩토리얼이 왜 0 팩토리얼이에요? n에서 n 빼면 뭐죠? 0. 야너 1 빼기 1이 뭐야? 0. 아 그래서 수학 0 엇가지 팩토리얼. 마. 됐어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0 팩토리얼은 더 아무도- 헷갈리게 만들어. 아무도 없는데 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줄을 세우지 않는 경우의 수 하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 편하겠네요. 아야 외우라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한번 해봅시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되게 심플해요. 저랑 3명 3명이라고 해볼 4명 4명 3명 4명 3명 4명이라고 하죠. 자 여자가 셋, 남자가 4명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자 셋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고요. 남자 넷은 세모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첫 번째 여자들끼리 이웃하도록 이웃 아니 반대로 하자. 쫑쫑쫑쫑 아니다. 여자들끼리라고 할까 그냥. 끼리 이웃하도록 경우의 수를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이제 뭐 줄 세우거나 뭐 아무튼 뭐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는 떨어지기 싫대.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꼭 붙어 있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웃한다는 거는 걔네 셋은 일단 연달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여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얘를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5을 줄 세우는 거라서 5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근데 5팩토리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봐봐. 이거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 1, 2, 3가 있고 가운데 얘네 셋이 들어왔고 이렇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거 하면 얘들만 배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 가운데 셋도 자기들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잖아. 그러네. 그래도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셋이 줄 세우는 얘네들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이 뒤에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그냥 걔네들을 묶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묶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건 자기들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가 뒤에 따라 붙어야 된다. 요거 조심합시다. 됐니? 두 번째. 다시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다 따로. 이렇게 이제 붙어 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싸웠나 봐. 남자 껴 있어야 돼 남자가. 절대 자기들끼리는 붙지 않겠대. 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절대 안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들끼리는 어떻게든 떨어뜨려 놔야 될 거 아니야. 남자 사이가 그지? 떨어뜨려 놓는 거의 의미는 한 개와 이렇게 2개 붙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따로 따로요. 오케이. 그래서
셋 따로따로 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이웃에서 되는 것들을 세우는 수열의 수 곱하기 저또 책 보고 있는 거 봐라. 책 보고 있는 거 봐. 나도 할 거야. 세우는 수열의 수.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자,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얘네들 줄을 세워야 돼. 얘네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이웃하지 않겠대. 그래서 일단 골치 아프니까 남자들 먼저 줄을 세웁니다. 이렇게. 자, 아, 이제부터 그치. 서라 해서 팩토리얼로 이제 줄을 딱 세워요. 그러고 나면 여자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야? 되게 자주 들어오네. 그러게? 아, 그치. 한동안 이때 여기 영어를 했어가지고 쟤네들이 좀 오는 거야. 혹시 이제 끝날 시간이야? 그치? 여기서 영어를 했어. 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을 여기 이 5자리에다가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렇죠.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사이 끼워 넣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자애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5개. 5개. 두 번째는 4개. 그 다음에 3개. 오펙토리얼이. 뭐? 이게 그러면 뭐예요 이게? 피상이죠. 쌤 왜 2는 안 돼요? 2? 야, 3명 다 들어가면 끝났지 뭐 2가 어딨냐? 아 여자가 3명이구나. 예, 그렇구나. 3명이에요. 3명이죠. 240. 됐습니까?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걔네들끼리 묶어주라. 묶어주면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줄을 세우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 두 번째,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걔네들 말고 일단 딴 애들 먼저 세워.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끼워 넣어라. 되니? 오케이? 되세요? 좋아요. 이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경우가 있습니다. 와. 저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저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을 해둡시다. 1440몇 됐어. 1440이요? 240만. 120의 제곱이군요. 60 곱하기 4 곱하기 3은 24. 24. 그러죠. 24. 다음으로 가볼까? 1440. 네. 적어도 안 해. 적어도 한번 해봅시다. 적어도 저도 저거 근데 옛날에 한번 하지 않았니? 전체에서 그걸 빼요. 응. 적어도 문제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at least. 여집합 문제. 여집합의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여자애 3명이 있고 남자애 4명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급 임원을 뽑을 거야. 오. 학급 임원을 뽑을 거예요. 학급 임원을 뽑을 건데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한 명은 뭐 남자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두 되도록. 명이에요. 네? 회장이 그럼 두 명인 거야. 회장이요? 아니 그 임원이 몇 명이에요? 임원이요. 임원을 몇 명이라고 할까? 한 3명이라고 해볼까요? 한 명. 한 명이요? 적어도 한 명. 야 그러면 뭐 적어도 의미 별로 없잖아. 야 그러면 한 명이면 적어도 한 명이 남자면 무조건 남자가 임원 남자 한 명인데 아 그러네. 의미가 있냐? 세 명. 두 명이야 두 명. 아 진짜 아무튼
아니면 뭐 네. 청소를 보는 여기는 두 개니까 두 개로 해봅시다. 반장이랑 부반장 해봅시다. 반장과 간부 부반장. 이렇게 뽑을 때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반장이랑 부반장이 있는데 남자애가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돼. 반창과 부대찌개.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남자애가 적어도 한 명이 있다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남자애가 한 명이거나 남자가 두 명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가 만약에 이게 반장 부반장이 아니라 이거 그냥 세 개라고 할게요. 그냥 좀 더 그게 되겠네요. 반장 부반장이랑 뭐있냐? 도움이 근데 적어도 남자 한 명이면 여자 3명도 한 명은 되지 않아? 청소 한 명. 청소 반장. 네? 뭐라고요? 근데 적어도 남자가 한 명이면은 네. 나머지 2명은 여자도 포함돼도 되는 거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자 반장, 부반장 그리고 청소하는 애가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남자 한 명이 포함되도록 이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이 반장, 부반장 청소하는 애 중에서 남자가 한 명이거나 남자가 두 명이거나 남자가 세 명이거나를 구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 경우를 세 가지를 해서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겠죠? 아닌 걸 빼면 그러니까 남자가 한 명이면 이제 여자 두 명인 거고, 남자가 두 명이면 여자 한 명인 거고, 남자가 세 명이면 이제 여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경우에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세 개를 구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귀찮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남자가 없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러면 여자만 세 명인 케이스가 있겠지. 네. 이 케이스를 구해서 빼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경우의 수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거를 빼주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라는 말은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 몇 개까지를 이렇게 계속 해서 위에 뭐 한 명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세 명까지잖아. 이렇게 이제 하나부터 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구할 때는 그냥 구하는 것보다 그게 아닌 거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경우의 수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됐니? 이게 3명일 때는 이렇지. 만약에 4명이면 이게 또 하나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네. 됐니? 그래서 이런 거의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 전체에서 아닌 거 빼줘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여기서는 아닌 게 뭐겠어요? 남자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되도록이 아닌 것은 여자만 있는 거. 그래서 전체에서 여자만 들어가는 걸 빼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니?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어도 문제예요. 적어도 문제는 이걸 왜 여집합의 경우의 수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A라는 녀석을 구하고 싶은데 A를 구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치? 그럴 땐 뭘 먼저 구한다? A 여집합을 구하는 거야. A 여집합이 구하기가 더 쉽잖아. A보다 A 여집합이 더 쉽잖아. 그래서 A 여집합 구한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빼주는 거지.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니? 이게 이제 여집합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유가 저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문제 나오면 해보도록 할게요. 안 돼. 배수 판정법은 우리 배수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 했죠? 아니요. 안 한 거 같은데. 다들 기억나십니까? 그 뭐냐 집합에서 이거 다루잖아. 예, 이거 다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집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더 설명. 3의 배수 어떻게 하죠? 아 더해서 그건데 합이 6 아니 아씨 4의 배수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숫자 4, 8, 2, 2 5의 배수 어떻게 하는지는 알 거고 6의 배수,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자, 이거 다 아시죠?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 합을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 4의 배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뒤에 두 자리만 봐서 제일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 9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을 다 더해서 9의 배수면 9의 배수예요. 되니? 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만약에 뭐 이제 3의 배수만 구하라고 또 나오긴 하지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가 뭐 이런 것도 가끔 구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걔는 3의 배수는 아니니까 직접 3으로 나눠봐야 하나요? 3의 배수 플러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걔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234가 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각자리 숫자 합해보면 몇이에요? 10이지. 그럼 3의 배수는 아니지. 그러면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네 하고 나서 여러분이 뭐 3의 배수로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지 하면 이거 나누세요? 아니요. 이거 해서 계산하세요? 1이요. 그거 하지 말고 얘를 3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몰랐어. 그러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아하, 그럼 얘도 나머지가 1이겠구나. 이해되니? 네. 오케이. 예를 들어 뭐 1, 2, 3, 4 이런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123,456이네요. 그죠? 자, 요거 뭐 다다음 몇이죠 이거? 21 21이네. 그럼 3의 배수죠. 네. 56은 4의 배수이기도 하지. 네 그렇죠 4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는 아니겠네. 네 아이 뭐야 배수가 나와버렸네. 7 하나 더 붙일까? 7 하나 더 붙일까?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몇이죠? 28 28 3의 배수 아니죠. 67은 또 4의 배수도 아니지. 네 좋아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28은 그러면 3, 4, 9도 전부 다 배수가 아니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디? 라고 하면 이걸 3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3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네 28을 3으로 딱 나누면 3, 9, 27이니까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럼 얘도 나머지가 1이 됐니? 이게 똑같은 게 4의 배수에도 똑같이 성립하는데 이거 67이잖아. 맞지? 14 그러면 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에요? 64일 거 아니야, 그지? 1이요. 64하고 더하기 3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지. 네 그러면 이 수 전체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입니다. 되겠니?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의 그 응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 전에 이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서 진도를 마무리해버리고 안돼 아 언제 나?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진도 마무리니까 다음 주쯤에서는 이제 시너지로 넘어가 볼까? 1번 자, 이거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여 1번 순열의 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한번 해볼까? NPR 공식 한번 해봅시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 거 아시겠죠? 는하고 여기 n 곱하기 n-1 p r-1도 공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게 되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 거 아시겠죠? n-1 팩토리얼이지. 됐니? 자세히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를 붙이면 뭐지? n-1 팩토리얼에다가 n 곱하면 뭐 되냐? n-1 팩토리얼 n-1부터 시작해서 1까지 보이지? 그럼 이러면 n-1 팩토리얼인데 여기다가 n을 곱한다는 소리는 여기다가 n을 곱한다는 소리는 여기다 n 붙이겠다는 소리야. 그럼 뭐죠 이거?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n 팩토리얼 되죠.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 n 팩토리얼이 돼버리면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됐니? 네 요거 2번은 뭐냐면 순열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봐봐. NPR을 뭐라고 이제 생각할 거냐면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줄 세우기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근데 어떻게 이거를 또 살짝 비틀어서 해볼 거냐면
명을 일단 뽑아 넣어. 첫 번째 자리에 올 애를 일단 한 명 뽑아 놓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n명이 있었을 거 아니야. n명 중에서 일단 한 명을 먼저 뽑아요. 한 명을 먼저 뽑아. 자, 그러면 n명 중에서 한 명을 일단 첫 번째 자리에 올 애를 한 명을 딱 뽑는 경우의 수는 n이지. 아니?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원래는 r명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을 뽑았으니까 몇 명을 뽑아야 되지? r-1 명을 뽑아야 되지. 몇 명 중에서? n-1명 중에서. 그래서 n-1명 중에서 r-1 명을 뽑을 수 있잖아. 그지? 아니? 그래서 한 명을 먼저 선발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n-1명 중에서 r-1명을 뽑는 것은 원래 n명 중에서 r명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경우겠지. 이해되니? 얘는 한 명을 먼저 뽑았을 뿐 결국은 n명 중에서 r명 뽑는 경우의 수잖아. 되니?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식으로는 이렇게 해서 증명 가능하고요. 얘는 그냥 이제 순열의 개념으로 이용해서 한 명을 먼저 뽑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똑같구나. 이렇게 되니?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어때요? 머리가 좀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순열 파트에서는 머리가 좀 돌아가셔야 돼요. 막 손으로 푸는 느낌이 아니라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서 어떻게 할까를 머리를 막 잘 굴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10명이 있는 어느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한 명씩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회장, 부회장, 총무. 이거 너무 쉽죠? 10명 중에서 P로 3명 뽑으면 되잖아. CP3이잖아요. 회장 누가 할래? 10명. 부회장 누가 할래? 총무 누가 할래?잖아요. C8이죠. 720. 2번 한번 해볼게요. 학생 수가 1명의 학급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가 210까지일 때입니다. 1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뽑는 때 그러면은 1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장 뽑는 거 몇 명? 1명. 부회장 뽑는 거 몇 명? n-1명, 그죠? 이거 해서 210이래. 자, 연달아 숫자가 2개 곱해서 210 되는 숫자 2개 뭐 있죠? 10하고 11. 아니 그건 110이죠. 15하고 16. 10하고 12하고 15하고 16? 12하고 14하고 15. 15하고 16. 아니 15하고 11. 10을 계산해 보시면 7 곱하기 30이에요, 그죠? 네. 7, 3, 21. 15하고 21하고 10. 15하고 14. 15하고 14. 여기서 2를 떼서 여기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14는 걸 보죠. 그러니까 n이 몇 채야 되냐면 이거겠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단번이요. 와 이거 얼마 없네. 한번. 자, 5개의 숫자를 이용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수를 만드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 1번. 여기는 3, 4인데 세 자리 넘어. 해볼까? 자, 뭐라 그랬냐면 해보자. 뭐 하면 되죠? 일단 처음에 첫째 자리 몇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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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랑 셋째 자리 이제 5개. 4개, 4개. 다시 4개 곱하기 3개인 거 아시겠어요? 네. 여기 하나를 썼잖아, 그치? 세 하나를 개. 썼으니까 4개 남았지? 그래서 4개, 3개. 되니? 번째, 세 자리 중 짝수. 짝수이면서 세 자리. 이거는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짝수니까 뒤에가 0, 2, 4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제 뒤에가 0 왔을 때랑 2, 4가 왔을 때가 경우가 달라. 왜냐면 여기 돼버리면 첫째 자리에 0이 안 들어가잖아, 그지? 아, 그럼 경우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일 뒤에 0으로 오는 짝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몇 개죠? 4 곱하기 3에서 이거 12개인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맨 뒤가 만약에 2 또는 4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2 또는 4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가 2를 할지 4를 할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게 두 가지가 일단 있을 거고요. 그죠? 이제 그러면 2 또는 4를 여기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제일 앞에 쓸 수 있는 거 몇 개? 3이지. 왜냐면 하나 썼고 0도 못 쓰잖아.
그리고 얘가 몇 개? 3. 3인 거 아시겠어요? 네. 됐죠? 하나 썼고 0도 못 쓰니까 2개가 빠져야 되니까 5개 중에서 3개. 얘도 3개. 자, 세 자리 중 3의 배수. 세 자리 이것도 나가는 거 3의 배수.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각자 숫자 조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어에서 3되는 숫자 조합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조합을 0, 1, 2 한번 보시면 012가 일단 있고요. 얘들로 이제 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 또 뭐 있죠? 없죠. 4, 2, 0 1, 2, 3. 4, 2, 0 0, 2, 4도 있네. 0. 6 되는 거 0, 2, 4 있고 1, 2, 3도 있죠. 또 있나? 없죠. 9 되는 거 있나? 쌤 있어요. 하나 더. 4, 3. 2, 3, 4 2, 4. 그런데 2, 3, 4가 구가 9대죠.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죠? 와, 왜 이렇게 자, 많아? 숫자 조합 한번 해봅시다. 일단 0 들어가는 숫자 조합은 조심을 좀 하셔야겠죠. 102, 120 자, 0, 1, 2나 0, 2, 4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 줄 세우는 건 3팩토리얼이지. 인데 제 앞에 0 들어가는 케이스 두 가지씩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0, 1, 2랑 0, 2, 1은 빼줘야 되잖아. 세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니? 네. 그래서 0, 1, 2 하는 거 줄 세우는 게 3팩토리얼 빼기 2. 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2. 에다가 1, 2, 3이랑 2, 3, 4는 쉬워요. 그죠? 그냥 3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2 해서 얘네들이 더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위에 거 뭐? 0, 1, 2랑 0, 2, 4 줄 세우는 거. 밑에 게 뭐? 1, 2, 3이랑 2, 3, 4 줄 세우는 거. 쌤 근데 왜 두 개를 배요? 0, 1, 2랑 0, 2, 1이요. 아, 그게 안 되구나. 됐어요? 네. 0으로 시작하는 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3번입니다. 우리가 대충 뭐 4번 한번 해봅시다.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 아까 해봤죠? 네. 이웃 타도록이네. 자, 어떻게 되죠?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이죠. 자,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건 어떻게 한다? 남자를 먼저 줄 세우고 4팩토리얼에 이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거는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과 완벽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호다닥 뭐야? 지나갑시다. 그렇네. 완벽히 똑같죠. 쌤이 그 문제 보고한 거죠. 아니요. 근데 보통 3명, 4명이 많이 나와요. 자, 이거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교대로 선다고 생각을 해봐. 교대로 서는 건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있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두 가지 모양은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위에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남자는 요 세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 요 동그라미에 남자 3명 들어가는 게 3팩토리야. 여자애들은 요 세모 세 가지 3팩토리야. 끝. 자, 두 번째야.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얘는 교대로 서려고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밖에 없지. 이게 만약에 이쪽을 한 칸 가버리면 여기가 비어버리잖아. 그래서 교대로 서는 거는 이 경우 이 모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 5명은 어떻게 되면 돼? 자기들끼리 그냥 줄 서. 그지? 동그라미에서 그냥 5명 줄 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학생은 세모에서 줄 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모양을 일단 정해놓고 어떤 모양일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이제 착석시키는 느낌. 모양을 정해놓고 이제 얘들을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지. 됐어요? 어때요? 잘만한가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네요. 6번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자, 스페셜입니다. S, P, E, C, I, A, L. 스페셜. 1번.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S가 맨 처음이고요. P가 맨 마지막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나? 5팩토리요. 이거 5팩토리얼이죠? 뭐야? 겁나 쉽네? 2번이요. 안 돼.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S랑 P 사이에 문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모양을 한번 맞춥시다. 어떻게 맞출 거냐면 요걸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제 S랑 P 사이에 여기 이제 두 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 결정하는 게 5가지.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 결정하는 게 4가지. 맞니? 그리고 S랑 P 사이에라고 했기 때문에 S랑 P 사이 자리 바꿔도 문제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게 2가지. 되니?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이 S랑 P랑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두 녀석의 배치는 끝났어. 되니?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어놓고 나머지 애들 몇 명 남았죠? 5명. 3명 남았잖아요. 둘은 집어넣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한 묶음이랑 여기 3명이니까 줄 서면 이게 몇 가지? 4팩토리요. 4팩토리얼이 되는 공동인 겁니다. 아 저걸 또 하나를 좁혀야 돼? 아. 됐어요? 얘들이 어떻게 이 자리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덩어리 취급해서 4팩토리얼로 줄 세워줘야죠. 됐니?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양쪽 끝 다 자음인 케이스를 빼주면 되잖아. 제가 뭐라 그랬죠? 적어도 문제는 전체에서 아닌 거 빼준다고요. 전체에서 한쪽 끝이 모음이다는 둘 다 자음이다를 빼주면 되지. 자,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7팩토리얼에서 둘 다 자비인 케이스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인데 자음이 몇 개 있죠? S, P, C, L인가? 모음이 그러면 A는 E, 네. I, A 이렇게 3개구나. 그치? 그러면 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케이스는 뭐죠? 요거 4개 중에서 요거 2개 결정하면 되니까 이게 4가지, 이게 3가지겠지. 되니? 아니? 아니? 네. 첫 번째 자리에 올 자음 4개, 두 번째 3가지. 그리고 이제 남는 게 몇 개예요? 팩토리얼. 됐어요? 자음 2개는 여기 4개에서 2개를 배치시키고 나면 2개는 남잖아. 걔네 둘은 가운데에 배치시켜야 되니까 자음 2개하고 모음 남은 3개 해가지고 줄 세워야죠. 됐어요? 땡 여기 줄 세우는 거. 시간이 끝. 딱 맞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딱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가 어디까지였냐면 무리함수까지였죠 아마? 네.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경우의 수. 끝. 경우의 수까지. 근데 경우의 수 요번에 숙제 아니었냐?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냥 정상화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그냥 숙제 진도 나간 것까지 저는 정상화가 안 돼요. 그래. 애들이 하도 밀려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가방 갖고 갈게요. 예? 가방 갖고 갈게요. 가방 놔두고 어디 간다고? 집 가서 밥 먹고 올게요. 밥 빨리 먹고 오세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숙제를 덜 하신 분들은 남아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터치가 안 돼요.